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궁합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조건들이 계속 바뀌어버린다면 기본적인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소리를 파는 릴수리공 용스커버리지 용스입니다. 당신의 릴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어디다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 낚시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나 어떻게 유행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으로 어떤 액션에 어떤 로드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제 오늘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랬던 거구나, 이래서 나는 여기에는 이렇게 써야겠구나, 저기에는 저렇게 써야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로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중학교 나왔다. 저도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지만 중학교는 다 나오셨겠죠. 우리가 낚시에서 쓰는 용어들은 영어로 사용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장비의 스펙 같은 거를 다 영어로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어요. 제조사마다의 영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다 상이합니다. 이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 이걸 알아야 내가 설명을 하는 거에서 머리에 쏙쏙 박힙니다. 가볍다, 라이트, 무겁다, 헤비, 이거 두 개를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두 개면 끝나요. 오늘 속궁합은. 여러분들은 일단 알고 있습니다. 가벼운 건 라이트, 무거운 건 헤비예요. 느리다가 영어로 뭐죠? 느리다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빠르다 뭐죠, 여러분들? 빠르다는 패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가볍다는 라이트, 무겁다는 헤비, 느리다는 슬로우, 빠르다는 패스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만 알면 모든 장르에 쓰는 로드들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낚싯대 사면 H대, M대, L대 이렇게 써있죠. 무슨 말이냐면 로드는 L대부터 H대까지가 존재합니다. 로드의 파워와 액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로드의 파워라는 건 로드가 구부러지는 데 들어가는 힘, 열린산업거의 M145예요. 자, 보세요. 요렇게 구부리는데 힘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힘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 이거는 사실 UL대입니다. 바나스에서 나온 타코마스터입니다. 150XH예요. 구부러지는데 들어가는 힘이 거의 빡대죠. 이렇게 해야 들어가요. 로드의 파워는 UL부터 L, ML, M, MH, H, XH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L, M, H로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그보다 조금 더 연질, 경질 이렇게 하면서 울트라 라이트, 라이트, 미디엄 라이트, 미디엄 헤비, 헤비, 익스트림 헤비 이렇게 나눠져요. 로드가 구부러지는데 들어가는 힘이 강할수록 헤비대고, 로드가 구부러지는데 힘이 약할수록 파워가 약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슬로우와 패스트의 차이가 뭐냐? 왜 슬로우, 천천히와 왜 패스트란 말을 썼을까요? 로드를 만드는데 왜 슬로우, 던졌는데 얘가 빨리 날아가고 던졌는데 뭐 천천히 날아가? 아니잖아요. 이 슬로우와 패스트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돔대 같은 경우는 슬로우 액션이라고 써요. 들어가는데 힘은 로드의 파워라고 했죠. 얘를 구부렸다가 놨는데 원상복귀가 되는 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구부렸다가 펴졌는데 얘가 일자로 원상복구되는 시간이 어떻죠? 느리죠. 광어 로드입니다. 어떻죠? 문어 로드입니다. 흔들리는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상 복구되는 시간이 길수록 슬로우 때라고 얘기를 해요. 구부린 상태에서 펴져서 원상 복구되는 시간이 빠를수록 패스트예요.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아, 좋아요. 로드의 파워는 그러면 뭘까요? 로드를 구부리는데 들어가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즉 봉돌의 무게 플러스 루어의 무게입니다. 추 부하를 보시고 낚시의 장르에 어떤 로드가 맞냐라는 거를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내가 한 40호 봉돌을 쓸 거야. 130g 정도 되죠, 대략. 그러면 여기서 골라야 돼요. 여기서 뭘 고르냐? 한 ML대에서 M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미디엄 라이트나 미디엄대를 쓸 겁니다. 그러면 로드의 액션은 낚시 방법, 어떤 낚시 방법을 갈 거예요. 광어, 그리고 외수질 낚시를 하시는 분이 있고, 타이라바, 한치, 갈치 낚시 방법이 다르잖아요. ML대에 로드의 액션은 M대에서 F 정도로 가는 거다.
모데라토에서 패스트 액션을 가는 겁니다. 이거는 바닥을 찍고 들고 있어야 되는 낚시잖아요. 그리고 타이라바, 한치, 갈치 같은 경우는 뭘로 가야 돼요? 슬로우로 가는 거예요. 리트리브를 하거나 샤크를 주거나 낚시 방법 중 액션이 적은 것 M, F로 가야 되는 거예요. 리트리브, 저킹을 많이 하는 낚싯대들은 슬로우 액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로드를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액션이 반발력이 원상 복구 시간이 빠를수록 감도가 좋아져요. 슬로우 액션의 로드들은 감도가 떨어집니다. 액션이 없는 낚시는 왜 패스트로 하고 왜 액션이 많은 낚시는 슬로우 액션을 선호할까요? 중요한 건 낚시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슬로우 때 가지고 문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야 있겠지. 하는데 적합합니까? 문어를 뜯어낼 수가 있어요? 대상 어종의 습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채비에 손실이 많아질 거고요. 액션을 줘야 되는데 패스트 액션의 로드를 가지고 내가 액션을 준다. 여러분들 손목이 나가요. 결국에는 낚시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는 어떻게든 잡아내요. 문어 떼 가지고는 참돔 못 잡겠어요? 참돔 떼 가지고 광어 못 잡겠어요? 잡을 수는 있습니다. 내 몸에 내 신체적인 피로도로 인해서 낚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르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속궁합이 갈 거예요. 자, 릴의 종류와 스펙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전동릴 이런 건 제가 뺄게요. 베이트릴, 스피닝릴이 있습니다. 스펙에 보시면 권사량이란 게 있어요. 라인을 감을 수 있는 양, 기업이 핸들을 1회전에 감아드릴 수 있는 양, 드랙력, 견인할 수 있는 최대의 무게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돼요. 자, 라인을 감을 수 있는 양을 살펴보시면요. 초반에는 한 50m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1회전당 감아드리는 양, 이게 뭐냐? 핸들을 한 바퀴 감으면 수풀이 5바퀴를 감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통일을 해서 5.8대 1이다 그러면 1회전에 58cm 정도가 감기거든요. 쭈꾸미 같은 경우는요 2kg에서 3kg만 돼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쭈꾸미는 어떤 로드를 쓰면 좋을까요? 재작년부터 갑자기 M에서 MH 액션의 익스트림 패스트 액션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왜?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가와하기 제로 모델을 모티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M대 정도의 익스트림 패스트 액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다가 심해 갑오징어 가면서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심해 갑오징어라는 로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조합을 썼냐? H대의 패스트 액션의 문어대를 많이 선호했어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M이나 MH 정도의 M대나 패스트대를 여러분들의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쭈꾸미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이 로드를 구했다. 릴을 구했다 이거예요. 로드 ULS 자 MM 그리고 XH의 패스트 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낚싯대가 파워가 약하고 액션이 슬로우 할수록 고기업이, 파워가 강하고 패스트 할수록 저기업이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고기를 빠뜨리고 고기를 안 빠뜨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낚시를 오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고기업이 7점대 이상, MM 중속기업이 5점대에서 6점대, XH에서 F 저기업이 4점대에서 5점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낚시방을 갔어. 내가 이제 낚시를 무슨 낚시를 할 건데 어떻게 로드를 선택할 건지. 이게 로드와 릴의 궁합이요. 여러분들이 낚시를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많이 잡냐, 못 잡냐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복을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낚시를 할 때 가장 기복을 줄여야 여러분들 평타가 올라가요. 평타가 올라가야 여러분들의 에버러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이 궁합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조건들이 계속 바뀌어버린다면 기본적인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쪽은 연질, 경질, 중경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연질인지 중경질인지 경질인지 확실하게 몰랐잖아요. 이제는 이 글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연질에는 고기어비를 쓰고 경질에는 저기어비를 써라. 자, 쭈꾸미 낚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 자세, 낚시의 자세를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드가 있으면 지렛대의 원리로 작용을 해요. 내 손은 여기에 파지가 될 것이고 팔이 이런 식으로 올 겁니다. 채비는 여기 있어요. 가장 부하가 많이 받는 곳이 어디죠? 여기죠. 고기를 랜딩을 하던 액션을 주던 가장 부하를 받는 곳은 내 손. 이 손은 뭐를 담당합니까?
감도를 담당하는 게 이 손이에요. 감도를 담당하는 이 손이 피로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감도가 떨어져요. 맞죠? 당연한 거죠. 얘가 어느 정도로 먹어주면 이 손에 오는 부하가 적어져요. 얘가 빡대일수록 부하가 커집니다. 근데 빡대에다가 릴링까지 빨리 올리면 또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손목에 부하가 가중이 돼요. 고기어비를 쓰면 이쪽 손목에 부하가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손의 감도가 떨어지고 손목이 계속 아픈 낚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드가 연질 때야 내가 빨리 감아도 이 손에 오는 무게감이 로드에서 많이 먹어주기 때문에 훨씬 덜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왜 그럼 연질에 왜 저기어비를 안 쓰냐? 연질에 저기어비를 써버리게 되면요 왼손이 엄청나게 바빠져요. 바다에서 너울이 조금 생기잖아요. 너울은 40cm만 분다고 해도 위아래로 1m가 되거든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1초 사이에 두 바퀴를 감아야 되니까 텐션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릴링하는 손이 또 엄청나게 피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떨구지 않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오늘 낚시 너무 힘들어 그러고 쉰다고 쉬면 어떻게 돼요? 확률이 떨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아 낚시 고기도 안 나오고 힘만 드네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하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낚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내가 이 얘기 쓰면 뭐 300마리 잡습니다 갑오징어 100마리 잡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1편 2편 3편에 말씀드렸듯이 원론적인 거 가지고 과학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번 편부터 이번 편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캐스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캐스팅에 자신이 없잖아. 캐스팅에 내가 자신이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분도 최초로 이런 걸 만들었죠. 히트 스트랩이라고. 이게 손목에 부하도 줄여주고 캐스팅할 때 낚싯대를 던지지도 않게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캐스팅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올해 이걸 구매해서 써보세요. 내가 캐스팅할 때 이걸 던질까봐 불안한 마음에 캐스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트 스트랩을 착용하시고 하면 손목에 무리도 덜할 뿐더러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비거리도 더 멀리 나가요. 할 때랑 안 할 때랑 차이를 느껴보시면 네이버에다가 히트 스트랩, 히트 메이드 치면은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확률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0m, 15m 더 던지는 게 확률적으로는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득을 보려면 캐스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캐스팅할 때 캐스팅을 못하겠어. 불안해. 쫄려가지고 비거리가 안 나가. 내가 10m 더 던질 수 있는데 조금밖에 안 나간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m, 15m 더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캐스팅을 계속 해나간다. 하루에 8시간을 낚시한다. 10m에 10번 하면 100m를 더 탐색하는 거고요. 100번을 캐스팅하면 1km를 더 다른 사람보다 탐색할 수 있는 거예요. 조가를 올리는 거 확률이에요, 여러분. 액이 중요하고 채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무조건 확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확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수심층에 내가 더 많은 탐색을 하는 사람이 배에서 무조건 많이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히트 스트랩을 추천하는 거예요. 히트 스트랩을. 괜히 낚싯대 던지지 말라고. 네이버에 히트 스트랩, 히트 메이드 검색하시면 나와요. 오늘 중요한 거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쭈꾸미 시즌, 갑오징어 시즌이 얼마 남질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낚시를 하실 거고 쭈꾸미 낚시는 이제 초보 조사님들이나 지인분들, 낚시를 안 했던 분들도 같이 낚시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함께 가실 때 로드와 릴을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을 갖게 해드리려고 이런 방송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환경에 대해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삼아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복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의 기준이지만 나의 뭐 실력이나 나의 신체 조건이나 나의 역량이나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초보분들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쓰셨을 때 무리 없이 랜딩이나 캐스팅이나 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나의 생각을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안정적으로 랜딩하고 몸이 좀 다치지 않고 피로도도 좀 덜하고 낚시를 즐기실 수 있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유튜브로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낚시 잘하고 낚시 경력 오래된 분들을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낚시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낚시의 경력에 따라서 공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 저건 내가 몰랐던 문제구나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뭐 10년, 15년, 20년 한 사람들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낚시
낚시를 시작하고 낚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변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사람들이 없잖아. 알려주는 학교가 없잖아. 내가 하면서 실수했던 부분들, 여러분들 세워하는 분들은 실수 없이 가면 좋잖아요.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 안 힘들게 가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애기만 사라 하지, 로드만 사라 하지, 장비만 사라 하지, 어떤 장비를 사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낚시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정해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준은 있어요. 기준에서 조금 더 위로 갈 거냐, 조금 밑에 사양을 선택할 거냐, 고기업을 선택할 거냐, 여기서 조금 더 낮은 기업을 선택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기준은 요런 거다. 너무 엉뚱하게 저런 데 가서 헤매지 말고 기준에서 조금씩 위아래로 움직여라, 이런 느낌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준을 잡아놓고 내 스타일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오늘 로드와 릴의 속궁합,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용생! 터졌다 떠나자 드디어 말했어